여러분들 명탐정 코난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일본식 문화 같은 게 나와서 저게 뭔가 싶었던 적이 있지 않았나요? 저도 가끔 처음 본 놀이라던가 예절 같은 게 있어서 좀 생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탐정 코난에 나왔던 일본만의 특색 있는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을 부르는 것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하지 않거나 일적으로 만난 사람의 경우 가민씨 혹은 가민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좀 친한 경우 야 바가민 혹은 가민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일본에서 일적으로 만났거나 친하지 않은 경우 성을 부르고 그 뒤에 상이라던가 직책을 붙인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름이 쿠도 시니치이고 직업이 작가라고 쳤을 때 안 친했을 경우 쿠도상 혹은 쿠도 센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실제로 쿠도 시니치는 학생에다가 나이도 어리니까 쿠도군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친해지거나 친밀도가 있는 경우 시니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코난에서도 이걸로 에피소드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 소년 쿠도 시니치의 모험이란 편에서 시니치와 라는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는데, 초등학생이 되면 시니치는 뭐 어른이 된 느낌이라도 받고 싶었는지 이름인 란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 성인 모리라고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란이 좀 서운해했었는데 나중에 서로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고는 좋아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일본 연애물 같은 걸 보면 이 이름 부르기가 클리셰로 쓰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서로를 쿠도군, 모리상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서로가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는 이제 시니치와 란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등, 만화 좀 보셨다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성에서 이름으로 바꿔 부르는 장면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본의 문화는 교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코난을 보면 도일 미란포라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같이 나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은데, 이건 일본 교육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일본의 경우 명문 사립학교 법인들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 과정을 갖추고 있어서 특정 유치원에 들어갈 경우 대학까지 쭉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일본에선 일광교육이라고 부르거나 에스컬레이터식 학교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런 교육이 있는 덕분에 코난에서 도일 미란포라가 계속 같이 학교에 다닐 수 있던 거겠죠. 코난에 나오는 세 번째 일본의 문화는 가문이란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제가 일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 가문이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명탐정 코난에선 특정 가문끼리 사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특정 가문이 유명하다는 등 언급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문이라는 건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있는 개념인데, 밀양박씨, 풍량조씨 등등 이 성씨에 관련된 것들을 보통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씨마다 가문의 문장도 있어요. 일본의 가문도 좀 비슷한데, 일본의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타케다 가문, 도쿠가와 가문, 미나모토 가문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서로 가문이란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요즘엔 사람들끼리 가문 얘기를 잘 안 하듯이 아마 일본도 요즘엔 사람들끼리 잘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코나에 나오는 일본의 네 번째 문화는 오미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신사나 절에서 운세가 써진 제비뽑기를 하여 길흉을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미쿠지를 하는 방법은 미쿠지 막대라는 막대가 들어간 상자를 흔든 다음 상자에서 막대를 꺼낸 뒤 그 막대에 적혀있는 번호를 확인하고, 이 번호가 적힌 서랍을 열어 서랍 안에 종이를 뽑아 점괘를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뭐 상자에 넣어두고 직접 뽑아가는 방식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하네요. 이 오미쿠지 같은 경우는 극장판에서 나온 적도 있고 원작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일본의 문화라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네요. 코너에 나오는 일본의 다섯 번째 문화로는 쇼기가 있습니다. 이 쇼기라는 것은 한국어로 장기로 번역이 됐는데, 장기와 쇼기는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장기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이런 판에다가 한나라와 초나라의 말들을 움직여 상대방의 왕을 잡아내는, 어찌 보면 체스와 비슷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쇼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와는 판도 다르고 룰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쇼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기물을 잡았을 경우 이를 자신이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룰 덕분에 쇼기의 수는 정말 변화무쌍해서 상대방과 자신이 가진 말을 늘 염두에 두면서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게임을 일본에서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슈키치의 두네가 감탄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나에서 나온 여섯 번째 일본의 문화는 오마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오마모리라고 부르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건데, 코난에선 부적이라고 번역돼서 나왔죠. 이 오마모리라는 것은 보통 절과 신사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무언가로부터 지켜주는 행운의 부적 같은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오마모리 안에는 조그만 기도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오마모리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보통 코난에서 인성이와 가이가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은 보통 200에서 500엔부터이며 크고 효능이 좋은 오마모리는 더 비싼 것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본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절이나 신사에 들려서 운세를 보는 오미쿠지를 한 다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마모리를 사서 돌아오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애인이 있으시다면 가영이처럼 그 오마모리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나에서 나온 일곱 번째 일본의 문화는 고스로리가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엄연히 말하자면 코스프레 같은 느낌이라 일본의 문화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양에서 넘어온 고스룩이 일본에서 변형된 경우라 일본의 문화로 넣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건 검은 드레스의 알리바이라는 사건에서 등장했던 건데 좀 무섭게 생긴 게 특징이에요. 찾아보니까 보통 코스프레는 귀엽거나 예쁘다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 고스로리 같은 경우는 기괴하고 어두운 모습을 노린 거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본만의 패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코난에서 나온 여덟 번째 일본의 문화 갸루입니다. 이 갸루 같은 경우는 코난에서 봉인된 메구레의 비밀에서 메인으로 나왔던 문화로, 진하고 검은 얼굴 화장에 눈 주변은 검은색이나 하얀색으로 칠하고
태닝에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 솔직히 이게 왜 일본에서 유행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이상한 머리가 유행한 적이 있었으니 그 시절 유행이라고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갸루라는 단어는 꾸미는 거 좋아하고 노는 애라는 뉘앙스로도 쓴다고 합니다. 마치 오타쿠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리얼 경매의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에 들어서는 그냥 서비스들이 원피스나 진격의 거인 같은 거 보면서 아, 난 오타쿠야 라고 하듯 가벼운 단어로 바뀐 것처럼 갸루 역시 그런 식으로 의미가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코나에서 나온 9번째 일본의 문화는 히나마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히나마츠리라는 것은 일본의 전통 축제로 3월 3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제는 여자아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고 미래에 행복해지기를 기원하는 축제입니다. 이날이 되면 어린 여자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계단처럼 중층이 쌓아올린 제단인 히나단 위에 붉은 천을 깔고 히나닌교라고 하는 천황 황후 부부와 전통 궁중 의상 복장을 입은 모습의 인형과 복숭아꽃을 장식한 데를 집안에 장식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5단 또는 7단으로 만들어 장식하지만 매우 비싸서 서민들은 남녀 인형 한 쌍으로 한 단만 장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나 원작에서는 아름이가 히나마츠리를 기념하기 위해 지인에게 히나 인형을 받아서 7단 장식을 했었죠. 앞서도 말했지만 7단은 인형이 많아서 좀 많이 비싸요. 근데 아름이의 지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 덕분에 7단을 한 걸 보면 아름이 집도 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코나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나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중상층 이상인 것 같네요. 코나에서 나온 10번째 일본의 문화는 고시엔이란 것이 있습니다. 고시엔이란 것은 일본의 고교 야구 대회를 통칭하는 말로 봄과 여름 이렇게 두 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고시엔이라고 하면 여름의 고시엔을 고시엔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 고시엔의 경우 인기가 엄청나서 매 경기마다 47,000석의 구장이 다 들어차고 시청률도 2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여름 고시엔에서 교토국제고교가 우승을 했는데 이 학교는 한국계 학교라서 이 학교가 고시엔에서 우승을 하자 우리나라에 보도되기도 했었죠. 명탐정 코나에서도 고시엔에 맞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에피소드를 보면 되게 사람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고시엔이라는 행사가 되게 인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코나에서 나온 11번째 문화는 카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코나에서 모미지라는 캐릭터가 나옴으로 인해 자주 나오게 된 소재죠. 이 카루타라는 것은 50장 혹은 100장으로 한 세트를 이루는 카드패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카드패를 통칭하기도 하지만 이 카드패로 하는 게임 역시 카루타라고 부르죠. 이 카루타라는 것은 사회자가 시구절을 들려주고 그 시구절에 맞는 카드를 쳐내는 게임입니다. 21기 극장판 진홍의 연가에서 카루타라는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카루타의 여자라고 불리는 모미지는 다양한 시구절을 달달 외우고 있어서 이번에 개봉했던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서 인성이와 코난에게 큰 도움을 줬었습니다. 코난에서 나온 12번째 문화는 교토 말투가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한국에서도 좀 유명합니다. 이 교토의 말투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겉과 속이 다른 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토의 음식점을 가서 밥을 먹었고 영업시간이 지나서도 밥을 먹어가지고 점원에게 이거 괜찮냐? 라고 물어봤더니 점원이 괜찮다는 대답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방의 온도가 차가워졌다 라는 예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토 화법은 일본 현지 사람들도 경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칭찬했다고 했을 때 상대가 교토 사람일 경우 그 칭찬을 경계한다고 합니다. 명탐정 코난의 경우 모미지가 교토 사람인데 한 번은 미라니, 다영이, 모미지 이렇게 세 명이서 도쿄의 거리를 걸어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미지가 도쿄의 팬케이크 가게에 줄이 늘어서 있는 걸 보고 도쿄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해서 좋네요 라는 말을 했고 미라니는 그 말에 매우 해맑게 응, 인기 있는 가게는 평균 1시간 대기하는 게 보통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가영이가 그거 칭찬 아니라고 교토 여자들의 비아냥이라고 말하며 사실은 시간만 낭비했잖아 이 한량아 라는 뜻이라고 말을 해주죠. 이 장면을 보고 해맑은 도쿄 사람인 미라니는 교토 사람의 비아냥을 못 알아차렸지만 오사카 사람인 가영이는 교토의 비아냥을 알아차린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짤도 있죠. 저때 모미지는 상대방이 상처입기 전에 미리 헤아려 넌지시 말해주는 거라고 해명하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일본 여행을 가는데 교토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교토 사람들의 칭찬은 경계하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이렇게 12가지 정도가 코나에서 나온 일본의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일본에 나온 문화를 알아가다 보니까 일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한 문화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가는 게 많았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